안녕하세요. 유후 유후 유후. 차트 이야기의 쭈니입니다. 오늘은 좀 인사를 좀 달리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을 봤는데 정고점 전저점 긋는 조금 어렵다라는 댓글을 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기도 하고요. 쉽지 않아요. 이게 설명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차트를 대놓고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그어야 될지 좀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한번 차트에 대해서 정고점 고점 전저점 긋는 걸 한번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봤던 차트하고는 좀 다르죠. 저번에 보셨던 건 이제 유달이라는 차트고요. 이거는 이제 파달입니다. 파달. 파운드 달러, 유달은 유로 달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좀 전으로 좀 많이 돌려볼까요? 뭐 어디든 상관없죠. 한 이 정도부터, 아이고, 한 이쯤부터 해볼까요? 이럴 때가 있었는데, 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거는 최고니까 여기가 이제 최고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최저점이 될 거예요, 그죠? 최저점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최고점 최저점이면 최고점 최저점을 긋는 건 가장 쉽죠. 지금 보여지는 차트 위치상에서 그냥 그으면 돼요. 최고 최저점을 알려주니까. 그리고 이게 대파동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도 이전으로 좀 더 돌려봐야겠지만 돌려볼까요? 돌려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제 바뀌죠. 여기서 이 현재 보여지는 위치상에는 최고점 여기고 뭐 최저점 여기고 항상 최고점 최저점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차트를 이 최고점 나오기 직전에서 정고점을 그어보자면 이전의 정고점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전저점을 그어보자면 여기 기준에서 이전에 이것도 전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건 이런 전저점은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리고 그 이전의 전저점이라면 또 여기가 있죠. 여기가 있고요. 그 이전에 또 전저점이라 하면 이 당시에는 분명히 여기 전저점이 맞죠. 네. 이렇게 차트는 상대적이어서 조금만 옆으로 가더라도 이게 중파동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대파동처럼 보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차트는 상대적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내리다 보면 여기를 보던 당시에는 여기가 최저점이 되겠죠. 그렇죠? 최저점이고 이제 길게 보면 이거를 좀 당겨 보면 최저점을 지금 이전의 흐름으로 보면 건들죠. 건들고 여기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전저점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우리가 흐름을 보는 상태였으면 이거를 만들 당시에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중요할 수도 있었는데 흐름이 지나가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걸. 뭐 여기 보여질 때는 이미 전 알고는 있었고 뭐 어차피 그리고 얘를 돌파한다는 건 그 이전에 전저점 이때 당시는 여기 이제 최저점 얘기는 했지만 당연히 돌파한다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거는 여기를 보기 전에는 저걸 그었지만 여기를 보면서 갈 때 만약에 생겼죠. 생겼을 때 이 전저점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기 전에는 보여진 상태에서만 그었을 때는 의미가 그때는 사실은 그 큰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얘도 이제 전저점이지만 얘가 그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졌으면 얘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얘를 돌파하는 건 당연히 얘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런 말을 드렸었죠. 자,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도 그을 수는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중요하죠. 그거보다는 여기가 소파동은 아니고 중파동보다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중파동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요 정도 사이즈라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제가 또
아무튼 조금 더 넘겨볼까요? 넘겨보면서 전저점 있고, 여기도 정고점으로 볼 수 있죠. 정고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고점 하나 형성이 됐고요. 근데 여기는 정고점은 또 글 수도 있지만 유효하지 않죠. 왜? 얘 때문에. 위에 있는 애 때문에 얘는 가까이 있는 건 유효하지 않는 걸 보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얘는 삭제를 할게요. 제가 긋긴 했지만. 그리고 또 전저점으로 확인할 만한 게 여기도 있는데 얘 때문에, 그죠? 얘 때문에 여기 있는 전저점이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요, 조금 더 진화를 해볼게요. 다 보면 행보를 쭉 하다가 이 최저점 또는 이 전저점을 건들지 못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큰 흐름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좀 이 설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보시면 이 흐름 보시면 대파동을 그으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여전히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거를 퉁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하락을 하다 옆으로 기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이게. 네, 이게 나중에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특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긴 한데, 하락세, 그죠? 또는 상승을 한다라는 거 아까 이거였잖아요. 상승을 하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자,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를 기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수평적으로 많이 기고 있어. 수평적으로 많이 긴다라는 건 어떻게 앞으로의 차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냐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뭐 확률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70% 이상은 상승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나머지 30%는 이후에 이 흐름은 모르죠. 모르지만 하락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보합이 오거나 뭐 이렇게 혼조가 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70% 이상은 상승을 하는 게 맞아요. 상승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급락을 했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하락세에서 시간을 끌고 옆으로 오랜 시간을 길게 되면 그러니까 또 이런 또 생각이 들죠. 그럼 과연 여기까지 오랜 시간이라는 게 얼마큼이냐, 이게 물론 이제 주식 차트냐 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차트는 이제 FX 차트지만 얘기는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보통은 FX 개념으로 보자면 뭐한 4, 5일? 4, 5일 이상, 이 이상이면 조금 조정을 보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조정을 주는 구간이 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4, 5일 이상.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어딘가 어떤 신호가 나오면 뭐 매수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럼 이 차트도 정말 그런지 보시면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큰 흐름을 읽어내려는 거예요. 하락을 하면서 옆으로 기는 경우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정도만 보는 겁니다. 상승을 하니까 무조건 매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일단 큰 흐름부터 잡는 게 좀 중요하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뭐 이제 상승돼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상승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마찬가지냐? 상승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요 정도 기간 정도면 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좀 더 생각보다 많이 기어 옆으로 이런 식으로 기겠죠. 그러면은 하락을 하는 것보단 상승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이거는 아까 하락세보다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한 60%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요건 이해되셨나요? 왜 이런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일단 이렇게 좀 더 기억을 좀 해두시면 큰 흐름이 있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진짜 지금 이 흐름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지는 보면 되죠. 그렇죠? 또 혹시 여기서도 제가 이 차트를 외웠다고 생각하실까요? 아까 여기서부터 있었던 거를 발을 이쪽으로 쭉 끌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그리고 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지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틀리면 네가 뭐냐, 네가 준이가 뭐 차트의 신 어쩌고저쩌고 해대면서 그런 것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하지 않아요.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러면 내가 차트의 시나리오 끄집어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해서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손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셨죠? 어쨌든 제가 맞췄든 틀렸든 기본적인 개념은 하락을 하다가 옆으로 너무 오랜 시간 기게 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흐름상 이걸 아셔야죠. 그래야지 어딘가는 매수를 준비를 하겠죠. 매도보다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그런지 안 그런지 보자고요. 저도 몰라요. 외우지도 않고 왜 흐름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뿐이니까. 뭐 맞으면 맞겠죠. 틀리면 틀린 대로. 그리고 쭉 옆으로 가다 보면 어떠냐면 이게 또 상대적인 거죠. 여기까지 계속 옆으로 길어지는데 더 길고 있어요. 그죠? 그러더니 옆으로 쭉 가다 보니까 차트가 되게 커 보이죠. 전반적으로. 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낮은 확률로 어때요? 돌파를 하게 되죠. 그럼 돌파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분명히 제가 70% 정도의 확률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30% 확률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내리는 게 과연 정말 내려서 뭐 끝도 없이 한참 또 내려갈 건지 아니면 여전히 보합이 올 건지 이런 거 보셔야 되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 보시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기 전에 자 여기 이때만 해도 여기 있던 정고점 그죠? 정고점이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정고점 여기 있는 정고점 여기 있는 정고점 다 유효하지 않죠. 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정고점 좀 유효하기는 해요. 이 정고점은 좀 유효하긴 한데 아무튼 일단은 보시자고요. 좀 큰 그림으로. 그러고 봤더니 일정 시간이 요 정도 갈 땐 몰랐는데 차트가 움직이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말 대파동처럼 다 보이죠. 이게 분명히 전 고점이었었는데 이 여기상에서 실제 최고점은 지금 보이는 건 여기가 최고점이 맞지만 이전 흐름으로 봐도 최고점 저 위에 있잖아요. 그죠? 저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얘기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 시점만 해도 옆으로 기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이 시점만 해도 옆으로 기는 모습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사실은 이런 정고점 돌파를 무조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떠냐면 주가의 가격에 변동이 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대파동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대파동을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얘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뭐 대파동을 인정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뭐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이제 이 정도 되면 정말 대파동이죠. 이것도 만약 예를 들어서 파동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훅 떨어졌다 옆으로 되게 기는 모습이었으면 상승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얘기가 왜 파동이 이제 확연하게 이런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금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가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도 차트는 상대적이더라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지만 자꾸 뭔가 변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생각할 때 시나리오를 바꿔야 돼요. 시나리오가 상승하는 게 높아 아무리 그렇게 봤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꼭 가라는 법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확률이 99.9% 높은 확률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0.1% 되면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봤던 거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던 걸 봤던 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냐 그럼 그거에 맞춰서 다른 시나리오를 끄집어내면 돼요.
자, 좋아요. 좋아요. 자, 근데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70%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요, 여전히. 나는 아직도 그렇게 보여. 그럴 수 있겠죠. 아직 여러분들이 기준이 안 잡혔으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본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전히 상승할 애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보죠. 그랬는데 여전히 올려야 될 때에서 못 올렸어요. 자, 근데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나서도 그럼 계속 더 떨어질 것이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저저저 아니 또 이런 뭐 보합이 오는 게 정상일 것이냐. 자, 제가 어떻다 저렇다라는 말씀 안 드려볼게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어때요? 훅 떨어지죠, 훅 떨어지죠, 훅 떨어지죠. 와, 그러니까 이게, 자, 더 진행해 볼게요. 자, 더 진행해 보니까 어떠냐면 이제 거의 좀 더 확실해졌어요, 그죠? 확실해졌어요. 전저점을 돌파하고도 조금 깨작깨작 되다가 버할 수도 있고 여전히 엄청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를 했냐면 또 급락까지 했죠. 또 급락을 했어요. 또 급락을 하고 여기를 만들어서 당신이 이게 아마 전저점이었을 거예요, 그죠? 최저점이자 전저점이었을 건데 여기가 최저라는 거 보니까 여기를 살짝 돌파를 했나 보죠, 그죠? 그럼 또 얘가 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일단 우리 정고점 전점 또 거야 되니까, 정고점 제고점이면서 정고점, 그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여기였지만 돌파하고 이제 여기가 바뀐 거죠. 여기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떠냐? 지금 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저점으로서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갱신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갱신이 되면 우리가 대신에 어떤 흐름을 읽기 위한 판단의 근거는 될 수는 있겠죠. 기준이나 이런 거는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얘는 이제 이로써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전 저점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좀 비슷해지죠. 뭐가 비슷해졌냐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옆으로 약간 기지는 모습이고 조금 더 올라가긴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 눈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 눈에는. 그러면 또 어떤 관점을 가져가야 돼요? 아, 여전히 상승을 가능 높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도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정고점이 있을까요? 정고점? 딱히 정고점이랄 만한 게, 물론 여기 오기 전에 흐름 뭐 여기도 정고점 될 수도 있는데, 그나마 얘를 만약에 정고점으로 친다면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나마 정고점을 친다면, 이것도 중요한 정고점 아닌데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이게 정고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려서 옆으로 기고 있어서 올리면 얘를 깬다면요 거의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요 정도 와줘야 돼요, 이거를 돌파한다면. 자, 그러면 정말 올릴까요? 모르죠? 저 안 궁금해요.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여기 있는 전저점은 계속 그어주고, 제가 좀 놓쳤는데, 사실은 여기도 이제 전고점 될 수도 있죠. 여기 전고점 될 수도 있고요. 여기도 전고점인데 깨고 또 깼어요. 아, 이거 올리려면 쉽지 않겠네요. 지금 상황 보니까. 올린다 하더라도 시간 좀 끌다가 올릴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전저점 생겼죠. 요 정도는 인정할 만할 것 같아요. 전저점이 파동으로서 이렇게. 그리고 일단 시작할 때는 여기도 전고점이 일단 그어야 되죠. 여기도 전고점이 맞고요. 자, 그 다음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올리지 말고, 올렸어야 했는데 올리지 말고 또 내려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움직임 보니까 그러네요. 올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또 이 전저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그쵸? 전저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건드렸죠. 100% 건드렸고, 지금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갑자기 파동하고 급하게 올랐다 내렸다가 훅 떨어졌는데,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지금 갭이 생겼어요, 갭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개파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파라. 그러면 반대말로 뭐가 있을까요? 그쵸? 예, 갭상승 이런 것도 있어요. 살짝 뭐 욕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지금 여기 캔들이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훅 떨어졌으니까 이런 경우면 여기를 다 채운 음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다 메꿨다 메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떠 하다가 갑자기 훅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차트 이렇게 됐어.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양봉이 메꾼 거예요. 양봉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봉이 메꿔서 이렇게 그냥 움직임을 이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전의 흐름이 어땠었죠? 이 전저점을 깨고 여기가 이제 또 전저점이 하나 생겼던 거죠. 그거를 돌파하고 올라갈까요? 몰라요. 이게 또 상황 보니까 별로 힘을 못 내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보 조금 더 길게 보이는 데는 그어야 되니까 그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최저점인 이 전점도 있죠. 이 전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었던 당시에는 이것도 저거점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또 의미가 없겠죠. 너무 가까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진행될 상황에 전저점 이따 긋고 보는데 의미가 없어서 패스. 그 다음에 여기도 전고점이 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전고점 여기도 유효하고요. 그죠? 유효합니다. 쭉 넘어가죠. 이거 뭐 올릴 그림이 틀려먹었네요. 일단 올리려면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걸려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 올리는 건 전고점 전저점 그 다음에 전고점 이 정도 있을 것 같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전저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전고점 거봐야 이거 돌파하면 얘는 당연히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돌파했는데 그다음부터 너무 급하게 올라서 훅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얘가 또 이렇게 만들고 올려서 만약에 이 정도까지 온다면 얘도 당연히 돌파를 할 거예요. 그래야 정상의 그림은. 자, 모르죠? 저는 항상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돌파를 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돌파를 하고요. 그 위에까지도 올라갔네. 그죠? 그 위에도 올라갔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제 눈에는 조금만 진행해보면 알겠지만 떨어지겠네요. 이 정도만 봐도 알 수 있죠.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저점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고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얘는 또 의미가 없어져요. 이 전저점은 얘가 또 중요한 전저점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원래는 떨어졌으니 떨어져서 놓쳤네요. 그 다음에 또 올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안 떨어지진 않겠죠. 쟤는 또 떨어져 정상인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 전고점 여기 있는데 또 새로운 전고점을 또 만들었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전고점에 대한 적이었고 전저점 그 다음에 여기도 전저점이 되겠죠. 여기 왜 되냐면 거리가 멀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떨을 때가 됐는데 그죠? 여기 또 이제 개파하게 생긴 거죠. 전고점 그으시면 되고요. 전저점 이때 당시 그랬을 거예요. 여기도 전저점이 맞는데 이거는 사실 무시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또 어때요? 얘도 무시해. 얘도 그죠? 얘네들은 얘를 돌파하기 전에 이미 벌써 돌파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어쨌든 현재 보이는 시점에선 여기가 또 전저점 되겠죠. 그 다음에 전고점 유효하죠. 왜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조금 더 연장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또 건드렸죠. 그럼 갱신했기 때문에 전자점 또 어디 생기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파를 했죠. 그럼 얘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얘도 그럴까요? 몰라요. 돌파하지 않고 그냥 요즘만 가서 여기서 갑자기 또 급락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어쨌든 결국엔 나중엔 돌파를 또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더 전자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고점, 전자점 긋는 게, 여기도 있었죠, 여기도 전고점이 되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그으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되죠. 한 번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뭐 얘기를 하다가 뭐 흐름이 틀리기도 했는데, 뭐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과연 아무리 70% 확률로 상승을 한다든 치더라도 어 나머지 30% 갖고서는 얼마든지 삐걱거릴 수 있거든요. 0.1% 갖고도 삐걱거리는데 30%면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서 맞죠? 훅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거의 비슷한데 올렸어야 된다. 그럼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를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정도 오면, 그리고 아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건들면 얘는 당연히 돌파예요. 얘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차트가 그래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훅 떨어지고 나서 이제 틀려 먹었네요.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그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걸려서 아까 사실 좀 틀려 먹었어요. 그죠? 얘를 돌파하면 당연히 얘를 돌파한단 말이죠. 그리고 전고점 여기 생겼을 거고 이게 당연히 여기가 전고점이고 이렇게 되죠. 또 새로운 전고점 또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전고점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보다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어디서부터 틀려 먹었냐면 제일 처음 아까 여기서부터 틀려 먹은 거예요. 어디죠? 이거 이제 많이 줄여서 그런데 좀 키워볼까요? 이거 너무 귀엽고 한점 이쯤 받을까요? 무슨 얘기냐?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당시에는 이게 분명히 옆으로 기는 거였어요.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거의 한 맞을 겁니다. 70%. 근데 문제는 이거를 보던 시점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차트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하던가요? 이쯤 오면서 아까 이거보다 좀 컸죠. 그럼 이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 그쵸? 이렇게 차트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는 이렇게 봤을 때하고 이렇게 봤을 때하고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분명히 누가 봐도 옆으로 기는 구간이었고 분명히 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이렇게 가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해서 어쨌든 이 라인을 건드렸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밑으로 빠졌다가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 자 나는 이제 흐름 자체는 그렇게 봤지만 만약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차트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다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지금 이 흐름상에서는 여전히 상승을 높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왔다가 어느 차트로 움직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대파동이 더 커진 대파동으로 보였죠. 작은 캔들 것처럼 보였던 애들이. 자, 이 상황에서는 사실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흔들고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올리들지를 못 올리니까 일단 내리드는 게 맞고, 내린 상태에서 다시 옆으로 기고 있었다는 상황이 나왔으면 어떤 흐름이어야 되는 게 맞냐면 여전히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와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제가 그렇게 말을 막 더듬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사실 약간, 제 제자분한테는 설명할 때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하진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막 험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되게 말을 정화하면서 하려니까 말이 더듬게 되고, 더듬다 보니까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뭐 좀 그런 게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아무튼 저기 차트만큼 제가 막 성질이 막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차트를 매매하는데 성질이 급한 게 아니라 저는 막 이렇게 막 해서 여러분들이 막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막 안 되는 게 막 느껴지고 이런 거야. 그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마음이 힘들어. 아무튼 일단 이렇게 흐름을 읽어가면서 정고점 전저점을 긋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뭐 흐름이 뭐 맞네 안 맞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그 정고점 전저점 긋는 걸 힘들어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찍어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도 오늘 하나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는, 깨달음? 무슨 개념이라고 얘기를 한다 치면, 마무리 짓자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고,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옆으로 켰어. 그럼 보통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하락을 하다가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올리는 내려야 되는데 길어졌어, 이렇다고 하면 어떻다고요? 아,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읽기 위한 첫 번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상승세도 같아요 라고 했죠. 그죠? 상승을 하다 이렇게 옆으로 기기해서 이제 물리거나 내려갈 타이밍인데, 요즘 좀 더 긴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세는 조금 확률이 떨어지지만, 60% 정도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여러분은 일단 시나리오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보합을 하거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찬가지니까 나머지 30%나 나머지 40% 어떻다고요? 내리거나 아니면 여전히 좀 더 보합을 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쯤 되면 올리거나 내려가야 하는데 더 긴다. 이 기간은 얼마라고 이걸 할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FX 개념이라고 치면 최소한 4, 5일이에요. 4, 5일 동안 긴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긴 거거든요. 만약 주식으로 따진다고 치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기본 차트가 어떠냐면, 분 차트, 분봉 차트 잘 안 봅니다.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나 분봉 차트 보시는 거지. 주식은 정말 최소 단위가 뭐냐면 1차트 보셔야 돼요. 하루 차트나 주 차트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왜? 주식은 일단 중장기에 기본적으로 가져갈게. 1차트보다 주 차트를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네,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FX 개념처럼 4, 5일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고, 그 기간을 넘어섰다라는 시점이면 그 이후에도 이렇게 기고 있다, 옆으로 기고 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구나 정도 보시면 돼요. 차트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자, 두 번째 개념 뭐예요? 저번에 사실은 살짝 말씀드렸지만 차트는 어떻다고요?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흐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 이 보고 계시는 이 파동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전 흐름을 가면 이렇게 보이던 애가 어때요? 차트가 좀 흐름이 달라지니까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달라지면 그렇거든요. 갑자기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막 크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크게. 네, 이렇게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요 정도 시점 왔을 때, 사실 요 정도 시점 오면 대충 알 수 있는데, 이런 시점 왔을 때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랬는데 이런 시나리오 버리셔야 돼. 이해되셨나요? 하라고 하고 있을 때 기름면 상승률이 높다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다시 여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빨리 시나리오를 다른 시나리오로 바꾸실 줄 아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전고점 전저점을 그렇게 긋는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전고점 전저점 마무리라는 영상을 올렸고 그것만 제대로 하셔도 70% 전고점 전저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혼자 하시려면 굉장히 뭐야 도대체 뭘 잡아야 돼 이럴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아니까 막 쭉쭉 긋고 나가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페를 좀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한 분 두 분이라도 해야겠구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제가 정말 카페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의견을 조금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면 할 거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되게 귀차니즘이 좀 많은 사람인지라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이쁘게 꾸밀 생각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차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만나시는 거지 무슨 이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더 이쁘면 좋긴 한데, 그거는 카페가 좀 더 커지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을 좀 구해야죠. 카페 스태프분을 좀 둬서 카페를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거 그분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차트 설명하는 거나 이렇게 한번 진행할 생각이긴 한데, 일단 제가 일단 운영 바로 시작할 때는 예쁘게는 제가 장담을 못 할 것 같아요. 자, 크게 두 가지죠. 자, 오늘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전고점 전저점 긋는 방식. 이렇게 긋는구나 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뭐고 있었죠? 빠밤. 하락세에서 옆으로 기게 되면 70% 확률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상승세에서 옆으로 기게 되면 60% 확률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라는 거죠. 여기도 적용 안 됐다고요? 아까 설명했을 거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있었죠? 빠밤. 차트는 어떻다? 상대적이다.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작은 캔들군이 중파동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매매하시는 여러분들이 성투하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